안녕하세요. 4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보 운익하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더 잘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요. 뭔가 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생성자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또 소멸자, 이 소멸자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지금 당장은 안 느껴지시더라도 그게 나중에 가면은 다 정말 큰 득이 된다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문법적인 요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생성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냐, 이거를 느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포맷을 잡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생성자는 왜 필요한 거냐면요, 어떠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냐면 객체를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 생성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코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앞에 예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구조체 변수 선언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성자를 사용해야지만 되는 경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참 얘기할 게 많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 보자고요. 근데 지금 당장 하나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할 텐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이 훨씬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으로 한번 동의를 갖다가 얻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C 기반으로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내가 int age, 자, 이러한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0이다, 이런 식으로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 적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구현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지 않고 선언은 선언대로, 그 다음에 변수의 대입은 변수의 대입대로, 자, 따로 해야 된다고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불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언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초기화해 주길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도 마찬가지로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객체는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이 편한 게 아니라 좋은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샘플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좀 눈에 안 와닿으시니까 이거를 제가 비주얼 C++ 컴파일러에다가 옮겨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클래스에는 아직 낯설기 때문에 제가 클래스 대신에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라는 기본 개념을 구조체 변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이 좋은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메인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메인 함수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perso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체 변수는 둘 이상의 자료용을 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편의상 하나만 넣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p.name, 즉 p라는 그 구조체 변수 안에는 name이라는 문자열 변수가 존재하죠. 그것을 입력받겠다라는 겁니다. 뭐 코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코드가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이름을 입력받기 위한 문자열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배열 선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소스 코드가 좀 틀렸네요. 자, name을 입력받습니다. 이름을 입력을 받아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여기서 검증을 합니다. 뭐 어떠한 조건이 있겠죠. 뭐 길이가 얼마라거나, 뭐 혹은 뭐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조건이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자, 자, 이것도 코드를 좀 완성시킬게요. P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무엇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냐면은, 자, 그냥 코드는 간결하게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name으로 초기화 해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뭐 완벽한 코드가 아니라 그냥 읽기 쉬운 코드로 그냥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구조체 변수를 일단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히 입력받아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저장하고 나서 그 이름이 적합하다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과연 어떠한 것이 더 좋은 구조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먼저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봤을 경우에 그냥 직접적으로 보면은 얘보다 얘가 메모리 소모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덜 좋은 구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좋은 코드냐 나쁜 코드냐를 기준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 메모리를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도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무조건 그 이름을 입력받고 나서는 그 이름이 유효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이름인지를 갖다 검증하는 코드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person P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C 스타일 코드다 완전히, 그러면은 스트럭트 키워드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C++이니까 그냥 넣어주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을 입력받아서 P라는 person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p.name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가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자, 뭐 방법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입력을 다시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입력을 다시 요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입력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기분이 나빠요. 아, 내가 이름 입력했는데 왜 다시 입력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입력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는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P라는 변수 안에 존재하는, 구조체 변수 안에 존재하는 name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봤을 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라는 변수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P라는 변수를 갖다가 소멸시켜야 될 겁니다. 왜 소멸시켜야 되죠? 이 잘못된 이름이 잘못 사용되어서 프로그램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이름이 데이터로서 치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죠? 물론 신경을 잘 써가지고 P 안에 존재하는 name이라는 변수는 유효하지 않은 거야, 이거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겁니다.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구조체 변수 아예 선언을 안 한다라는 코드입니다. 이건 그죠? 만약에 적합하면 선언하고 구조체 변수 만들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예 만들지 않고 건너뛰겠죠. 뭐 사용자가 기분 나빠서 입력 안 하면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할 일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로직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구조인 것처럼, 클래스의 객처도요, 가급적이면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 코드보단 이 코드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혹시 뭐 다른 프로그래머들에게 또 비교한다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 뭐 싸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인 거니까, 강의니까 제 주관적인 거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 작성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개발 경력이 예를 들어 3, 4년 된다. 이렇게 안 돌아옵니다.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구조가 아니고 이게 더 좋은 구조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더 좋은 구조인 이유. 물론 그 사람이 이거보다 이것이 데이터를 갖다가 메모리 공간 더 많이 차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메모리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세계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누군가 2명이서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따라가 주는 것도 우리 프로그래머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습관이 안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러한 형태의 코드를 작성하도록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저의 선배들의, 저도 또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또 경험만 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역시 제가 이 C++ 강의를 하면서는 좀 말이 좀 많죠? 자, 아무튼요, 생성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생성자가 필요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는 생성자가 뭔지 몰라요. 일단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자, 생성자라는 건 객체 생성 시 반드시 한번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요, 생성자는 어떤 형태를 지니냐면, 클래스와 같은 이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수입니다. 클래스와 이름이 같아야지만 생성자예요. 자, 그 다음에 리턴형이 없으며 리턴하지도 않는 것이 생성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생성자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생성자의 어떤 특성이고요. 이것은 생성자의 외형적 특성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생성자 이러면 클래스와 같은 이름의 함수, 그 다음에 리턴하지도 않고 리턴 타입도 없다. 이 두 가지는 그냥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 코드 보면서 자연스럽게 다 익혀져요. 자, 그러면 저는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생성자에 대한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생성자를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생성자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이 코드를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당분간 생성자에 대한 얘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를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거 여러분들 이런 코드 본 적 기억나시죠? P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초기화 방법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했었죠? 구조체 변수요. 그죠? 제가 특별히 이거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김이라는 문자열은 여기에 들어가길 바라실 거고 뭐 이 번호는 여기에 들어가길 바라실 거고 이 번호는 여기에 들어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이 번호가 아니라 이 숫자죠. 그죠? 구조체인 경우에 이거 가능합니다. 우리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앞에 예제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또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럼 객체를 갖다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안 하길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구조체 변수처럼 person p 구조체 변수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본 자료용 변수처럼 person이라는 자료용의 변수, 객체, P를 선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P 객체 안에 존재하는 name과 폰과 nine은 물론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니 우리가 생성자를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생성자가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기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생성자 필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C에서의 구조체 생성자라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기화가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는 초기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요. 자, name, phone, age 접근 제어 키워드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디폴트 프라이빗입니다. 자, 프라이빗은 외부 접근이 허용이 안 되죠. 자, 지금 보면 P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객체 안에 존재하는 name과 phone과 age를 갖다가 이걸로 초기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초기화하고자 하는 위치가 메인 함수 내죠. 여기는 분명히 person 클래스 내부가 아니라 외부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접근도요. 이것도 역시
그 프라이빗 멤버의 직접적인 접근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수 호출을 통해서 혹은 뭐 멤버 그 접근 제어 그 범위 지정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 제어 키워드죠. 접근 제어 연산자를 통해서 제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자꾸 이래저래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만이 직접 접근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초기화도 직접 접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퍼블릭 키워드 붙여주면 에러 발생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할 경우에는 이 퍼블릭 키워드가 없는 상태에서의 접근은 분명히 에러다라는 겁니다. 왜? 프라이빗 영역을 외부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처음에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자, setData라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시켜주고 있어요. 앞에 예제, 펄슨 클래스 그대로 가져온 건데 다만 setData라는 함수를 추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함수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인자값으로 문자열 2개와 정수 하나를 받아서 자, 스트링 카피 함수 아시죠? 언더바 네임이 지니는 문자열을 네임에다가 복사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을 네임에다가, 즉 멤버 변수에다가 다 복사를 해줍니다. 자, 폰 복사되고 있어요. 나이 대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객체 생성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비록 프라이빗일지라도 자, 이렇게 퍼블릭 멤버 함수를 통해서 간접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는 거죠. 펄슨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에 p.setData 함수 호출하면서 그 초기화하고자 원하는 문자열들, 데이터들 이렇게 다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그림을 이쁘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p라는 이름의 객체 생성합니다. 어떻게 생성이 되죠? 물론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일단 name이라는 문자열 들어갈 거고요. p 객체 안에. 자, 폰이라는 이름의 문자열 들어갈 거고요. age라는 변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show data라는 함수도 있네요. 생략을 했죠. 여러분들 이 코드를 통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etData라는 함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함수고 얘네들은 데이터예요. 이러한 형태의 객체가 생성되고 나서, 그죠? 물론 얘네들은 이 순간 쓰레기 값을 지닐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p 객체의 setData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김 013 뭐 00 문자열 2개에다가 인트형 데이터 저장 넘겨주고 있죠. 따라서 이 코드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지르고 있는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들이 얘네들을 갖다가 채워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생성하고 나서 초기화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멀어진 거죠. 예, 프로그래머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P객체 생성한 다음에 그 멤버들을 초기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뭐 getData라는 함수도 아니고 뭐 sendData라는 함수도 아니고 반드시 setData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뭘 전달하고 두 번째 인자로 뭘 전달하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서 항상 호출해 줘야 될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소멸자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책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라는 개념과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 드디어 생성자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생성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객체의 생성 과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객체의 생성 과정을 통해서 생성자가 어떠한 기능을 지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우리가 신경을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웃 부분 강의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